여러분 안녕하세요. 15년차 영양사 이은경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형 식재료로 간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효과를 10배 올리는 조리 비법까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도 피곤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자꾸 졸리고 소화도 안 되고, 혹시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짙어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예요.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드신 보약, 영양제, 간이 병들면 모두 독이 됩니다. 간이 해독을 못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수만 명의 식단을 관리하면서 확인한 가성비 높고 효과 확실한 간 해독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몽이나 아보카도 같은 비싼 식재료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 식재료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식재료는 천연간 세척제 부추입니다. 부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부추전이나 부추무침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영양사 관점에서 보면 부추는 천연간 세척제예요. 부추 속에는 황화알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간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서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시니어 분들은 부추를 보통 생으로 무쳐서 드시는데요. 영양사 입장에서는 살짝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추를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위장 부담은 줄어드는 거예요.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만 데쳐서 무치거나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30초만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추의 알싸한 맛은 살아있으면서도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부추와 가장 잘 맞는 조합이 있어요. 바로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부추의 황화알일 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동시에 돼지고기의 지방이 부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고요. 서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에요.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추를 생으로 드시면 속이 쓰렸는데 살짝 데쳐서 드시니까 속도 편하고 피로도 덜하다고요. 간단한 조리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강황입니다. 강황하면 카레를 떠올리시죠? 카레도 물론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간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면 순수 강황 가루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판 카레 가루를 보면 강황 함량이 보통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향신료들과 여러 첨가물이 섞여 있어요. 요리용으로는 좋지만 간 건강을 위한 커큐민 섭취 목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 건강이 목적이시라면 100% 순수 강황 가루를 추천합니다. 울금 가루라고도 하는데요. 마트나 약국,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이 이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면서 간세포 재생도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영양사만의 비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커큐민 흡수율을 20배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방과 검은 후추를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유지방은 우유나 요거트,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거예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만나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검은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10배, 20배 차이가 나요.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밥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물들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아니면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에 반 티스푼 넣어보세요. 국물에 기름기가 있으니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깊어집니다. 우유나 두유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검은 후추 한 꼬집 넣어서 강황 라떼로 드셔도 좋아요.
상담실에서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3달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강황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간세포 재생의 보고 바지락입니다. 바지락이나 제첩 같은 조개류요. 요즘은 제첩보다 바지락이 구하기 쉬우니까 바지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지금 겨울철은 바지락이 제철이라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신선도도 좋습니다. 여름철에 비해 식중독 위험도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바지락에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 하면 피로회복 음료 떠올리시죠? 맞아요. 타우린은 간세포막을 보호하고 간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국으로 제첩국 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 타우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타우린뿐만 아니라 바지락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도 풍부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빈혈이 흔하신데 바지락이 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간 건강과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지락국을 끓이실 때 국물만 드시고 조개살은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타우린은 수용성이라 국물에도 녹아 나오지만 비타민 B12와 철분은 조개살에 들어있어요. 국물만 드시면 반밖에 안 먹는 거예요. 꼭 조개살까지 드셔야 합니다. 바지락 손질법도 간단합니다.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을 빼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으면 됩니다. 입이 벌어지면 다 익은 거예요. 여기에 부추나 미나리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추의 황화알일과 바지락의 타우린이 만나면 간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 바지락국을 끓여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바지락국 드신 날은 소화도 잘 되고 다음날 몸이 가볍다고요.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하니까 몸 전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지락은 나트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간은 가볍게 하시고 조개살을 중심으로 드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간을 살리는 한국형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간은 조용히 버티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가 그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단에 꼭 넣어보세요. 여러분은 간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드린 강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